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국에 오면서 지금 이재명의 열혈 지지자들 대딸들이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와 지난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집힐 뻔했습니다. 이 해성에 따라서 이재명은 다시 결선 투표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 당시 대표 송영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돼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탈당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이재명도 이미 2개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낙연이 미국에서 1년 만에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공항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낙연이 이재명을 밀어낼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인지 지금 개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이낙연이 신천지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방금 전 이낙연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수석을 전했던 윤영찬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를 방문하고 전남 선영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호남을 찾는 이낙연 이재명 지지자들은 뒤통수가 근질근질할까요? 아무튼 이낙연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재명과의 불안은 폭발할 것 같습니다. 과거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사건이 터졌을 때 있었던 일을 윤영찬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부업을 끓고 있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런 이낙연이 믿기만 합니다. 이제 이낙연과 이재명의 이 탄 어떻게 될까요? 진성이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이재명이 위기에 빠졌는데 권투수로 이낙연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팬덤 현상, 열혈 지지자들은 꼭 권력을 움켜쥐고 이낙연을 거세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연루설입니다. 윤영찬 의원 방금 전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악마화. 요즘에도 신천지 연구설들이 급격히 퍼지고 있더라. 이분이 돌아오시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은 신천지로 설이 이낙연에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연장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 대선에서 패했다는 개딸들의 비난 공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황당하다. 2021년에 우리 두 분이 경선에 끝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두 분이 만나셨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게 전화를 해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셔라. 물리적 파업을 위해 학습 화보를 위해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다 그랬더니 그때 반응이 좀 의외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지요? 그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 성령일 대표였습니다. 당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어떡하죠라고 물어서 제가 오히려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안 됐다. 송영길 대표도 상당히 반발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 당시 비사를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가깝습니다. 비주류. 그리고 이재명을 당에 안착시킨 사람은 이해찬.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길은 지금 돈봉투 수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고 이재명은 대장동 성남프 CI 방문한 정신이 없고 이때 1년 만에 미국 갔던 이낙연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고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절실하게 요청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나.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설득을 하고 결국은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본인이 격을 받으신 것이다.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다가 김혜경 사건이 터지니까 할 수 없이 받았다면 실체입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은 화합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문재인도 과거 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내년 총선 어쩌면 지금처럼 이낙연과 이재명이 정도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것이 국민의 총선 합성에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공천 과정에서 사달이 날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도 아마 치면개가 꽂힐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만 봐도 이분이 그 짧은 기간 동안 68곳의 유선전을 다녔다. 정말 엄청나게 뛰었다.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이낙연이 안 도와줘서 졌다는 게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세상의 모든 선거에 다 주역이 있는데 주역의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조력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들이 만연하게 짜겠다고 친명척을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못 만나실 이유는 없다. 우리 일하는 대표는 일단 휴식을 취했고 또 아마 오늘 광주하고 고향 선정 방문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도 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그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당이 강해지려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씌어진 오명들을 벗어야 되겠다. 방탄 정당이든 아니면 내려간 불 정당이든 민주주의의 후퇴든 정말 진심으로 쇄신하면서 그리고 방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고 난 뒤 역신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가는 것이 국민의 힘에게는 유리합니다. 아무튼 이낙연이 움직일수록 민주당의 골문 곳은 곧 터질 것만 같습니다. 진정호의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